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유럽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자율주행 구독률이 유의미한 수치로 급증했다는 데이터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마주한 국면은 오늘 공개된 스페이스X 스타쉽의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최종적인 발사를 앞두고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는 게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입니다.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왜 테슬라가 대대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엣지 케이스님께서 공유해주신 자율주행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운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킵 클리어입니다. 이 킵 클리어 같은 경우 정지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 앞서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멈춰서 킵 클리어 구간에서 정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지금 이걸 다시 봐도 조금 구분하기가 힘든데 차량이 나오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좌회전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예상하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구독률과 관련된 정보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정보는 테즐랩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테즐랩은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FSD 구독 상태를 알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FSD 구독률을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FSD 구독 비율이 6개월 만에 2배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는 2.4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5.24%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퍼센티지로 본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지만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FSD 무료 체험 버전을 뿌리기도 하였는데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료 구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료 구독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90% 이상의 사람이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FSD를 무료로 뿌려줘도 여전히 수동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만 FSD를 제대로 사용해 본 사람들은 한 번 사용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재 구독자들의 FSD 주행거리는 50.5%, 주행시간은 63.1%를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온 독점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구독률 같은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FSD를 일시불로 구매한 차량의 비율 같은 경우 현재 8%를 조금 넘기고 있다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FSD를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차가 팔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시불로 구매한 FSD 비율이 떨어지며 또 동시에 차량을 테슬라에게 판매하게 되면은 이 FSD도 함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FSD 일시 구매 비율보다 월 구독의 비율이 조만간 더 높아지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월 구독 비율 2배 증가 자체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스틴에서 진행되었던 30분간의 무인 로보택시 주행 영상입니다.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지 않는다고 기술이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FSD가 얼마나 더 뛰어나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반응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워낙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성취했기 때문에 단순히 주행 영상만으로 FSD가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 말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더욱더 유의미한 자료가 바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FSD 월 구독률 증가이자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무인 로보택시를 확대하는지와 같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에서 황금 시대라는 글과 함께 사이버캡 영상을 공유합니다.
지금 또 기가 텍사스에서는 사이버캡의 생산량이 매일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사이버캡은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채용 사이트를 보게 되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슈퍼바이저 포지션을 모집하고 있는데 해당 채용이 진행되는 도시의 수가 무려 34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34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가 미국 인구의 약 50%입니다. 테슬라는 벌써 미국 인구 50%에게 로보택시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율주행을 성취하였고 이제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안전한 단계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로보택시 확대를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규제 허가 역시 하나하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오늘 공개된 스타쉽의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입니다. 직역하면 정지 상태의 점화를 의미하는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는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친 로켓이 실제 발사 이전에 엔진의 성능과 시스템의 무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의 핵심은 억제된 폭발력입니다. 로켓 엔진 자체는 중력을 거스르고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수백만 파운드의 강력한 추력을 뿜어내지만 이 로켓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고정 장치를 통해서 로켓을 지면에 고정시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전 장치만 제거하면 로켓은 지구 중력을 거스르고 우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가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일맥상통합니다. 대규모 로보택시를 앞두고 마치 로켓을 발사대에 묶어두듯 최대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 다음 실제 스타쉽 발사 테스트로 이어지듯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확대 역시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테슬라 FSD 유럽 확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 우리도 테슬라 자율주행 사용하고 싶다라고 정부에 문의를 하였고 그 답변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보게 되면 승인 당국은 자동차 제조 업체와만 직접 소통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아일랜드 정부에 직접 요청하게 된다면 네덜란드와 같이 EU 전체 허가가 나기에 앞서서 아일랜드에서 먼저 FSD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EU 국가 안에서 이렇게 하나 둘 먼저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국가가 생기게 된다면 아직까지 FSD가 사용되지 않는 EU 국가에서 허가를 해달라라는 차주분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허가를 통해서 벌써 흐름이 바뀌었고 두 번째 허가 국가만 나오게 된다면 과거 NACS처럼 중간에 여러 가지 잡음은 분명 있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에스토니아에서도 네덜란드처럼 테슬라가 교통국의 자율주행 허가를 따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프랑스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결국 유럽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친 뒤에 판단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 속하는 많은 국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발한 논의 안에는 긍정적인 검토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독일 같은 경우 3월달 테슬라 판매량이 무려 315%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 안에 속한 국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국가별 시장 규모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독일을 보게 되면 일단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유럽 시장 내에서 독보적으로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상당한 등락을 보여주며 아직까지 많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에서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2022년 피크를 찍고 점점 더 판매량이 내려가며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식어가며 여러 가지 노이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브랜드별 매년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량에 테슬라가 집계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는 상위 8개 기업만 보여주는데 이 8개 기업 안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2026년으로 바꾸면은 다시 테슬라의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며 아직까지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13,000대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절대적인 수치 13,000대가 아니라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3월까지 테슬라가 판매한 누적 판매량 약 13,000대는 2025년 전체 판매량 19,000여 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독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점이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테슬라의 FSD가 더 많은 유럽 국가에 배포될수록 가속화되며, 동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선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2024년과 2025년 각 국가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경제적으로도 절대적인 성능으로도 전기차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테라팹을 포함한 AI 산업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 기사에 비꼬는 댓글을 남깁니다. 와,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제가 테라팹 발표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인데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발표 같은 경우 3주 전에 진행이 되었고,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전체 더빙 영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대로 테라팹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 칩 제조 장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대변혁 같은 경우 반짝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과거 인터넷 도입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져오는 지속적인 변화라는 것이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TSMC 어닝이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이 어닝을 통해서도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미난 내용은 TSMC에서 테슬라의 테라팹 자체를 새로운 경쟁 요소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테라팹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팹을 만드는 데는 건설에만 2, 3년이 걸리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다시 1, 2년이 소모되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리고 지름길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TSMC 같은 경우 파운드리의 수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TSMC와 테슬라가 가진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제이님이 공유한 글처럼 TSMC는 모든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칩을 생산해야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단일 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TSMC의 주요 어닝 내용을 보게 되면 다가오는 2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했는데 이거 자체가 AI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수요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I 수요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바뀌면서 연산 수요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대변혁이 지속됨으로써 TSMC의 연간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 30%를 초과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이 카펙스입니다. 그동안 카펙스와 관련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카펙스가 너무나 높다, 너무나 공격적인 설비 투자 때문에 관련된 우려도 많이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TSMC 역시 카펙스를 엄청나게 높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과거 3년간 진행되었던 카펙스가 총 101빌리언 달러인데 올해에만 56빌리언 달러로 과거 3년 합계 카펙스의 50% 이상을 올해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가오는 3년간 과거 3년 대비 현저히 높은 카펙스를 예고했는데 파운드리에서 3년간 카펙스를 이처럼 높인다라는 것은
최소한 3년 동안 하드웨어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 1, 2년 혹은 3년 이상 이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최근 AI와 관련된 버블 이야기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일부 개별 주식을 보면 버블이 끼어있는 주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큰 흐름을 봤을 때는 AI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디지털 AI에 해당하는데 최초의 현실 세계 AI인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또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놈의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이 보상은 정말 뛰어난 시장의 합리성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밖에 오늘 클로드 같은 경우 오퍼스 4.7 모델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델을 공개하면서 벤치마크 성능을 공개했는데 오퍼스 4.7보다는 미소스에 훨씬 더 눈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 미소스 모델 같은 경우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며 이제 다른 AI들의 길을 꺾는 용도로 거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탐 브라운을 팔로잉하기 시작합니다. 탐 브라운 같은 경우 바로 앞서 살펴봤던 클로드를 만든 회사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과거에도 밝혔던 것처럼 지금의 엔트로픽의 인기를 가능하게 한 클로드 코드와 같은 CLI 베이스 코딩 AI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테슬라의 FSD처럼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개입하거나 혹은 추가 피드백을 주는 게 CLI 기반 코딩 AI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돈을 받으며 빼내는 게 현재 코딩 AI인데 바로 이 분야의 XAI도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16년 2분기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테슬라는 AI5 칩 테이프 아웃을 진행하였으며 FSD 버전 14.3 역시 광범위하게 배포를 진행하였고 로보택시와 관련된 확대는 물론이고 훨씬 더 많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나왔던 유럽에서조차 판매량이 반등하며 테슬라 차량에 대한 인기와 FSD 구독에 대한 인기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수없이 많은 로켓들이 재착륙을 시도하며 폭파되었습니다. 테슬라 투자 역시 거의 10배씩 점프가 되었던 1차, 2차 점프에 이어서 3차 점프가 나오기 전까지 또 엄청난 폭발과 같은 높은 변동성을 지금까지도 보여줬고 앞으로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이고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투자자분들만이 이를 누릴 수 있는 선택과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